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루카 돈치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빠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올 NBA 팀 가능성은 사라졌고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당장의 성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요. 자, 루카 돈치치가 빠지면서 댈러스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경기였고 그 다음에 팀은 패했기 때문에 돈치치나 댈러스 팬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큰 악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종아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 종아리 상태가 나빴었고요. 그리고 뒤꿈치 부상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또 종아리를 다시 한번 다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돈치치는 가장 큰 이슈가 결국 몸무게잖아요. 계속해서 과체중에 시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농구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런 이 과체중 또 돈치치의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치치가 NBA 데뷔한 이후로 가장 장기간 결정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체 부상이다. 계속해서 뒤꿈치 종아리가 좋지 않다. 결국에는 돈치치의 몸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자,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치치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루카 돈치치 유무에 따른 유시지 퍼센트. 이 유시지 퍼센테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내 손에서 공격이 끝난 비율, 횟수, 빈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이든 하디 같은 경우에는 루카와 함께 있을 때 유시지가 17.4%에 불과했는데 루카가 없을 때는 26.7%입니다. 이게 8경기가 표본이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플러스 9.3%로 유시지 퍼센트가 확 오릅니다. 자, 그리고 나지마샬 14.7에서 23.4. 그러니까 돈치치가 없을 때 두 번째로 올랐죠. 8.7%나. 실제로 돈치치가 빠졌을 때 나지마샬이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주전으로 나서서 에이스 역할까지 해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펜서 디니디 11.6에서 19%, 7.4%나 올랐죠. 결국에는 돈치치가 가드기 때문에 백코트 자원들의 유시지 퍼센트가 엄청나게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도 마찬가지죠. 22.5에서 29.5. 사실은 카이리 어빙이 댈러스에서 헤비볼 핸들러 역할을 맡은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돈치치가 빠졌을 때는 보시듯이 헤비볼 핸들러로 변신합니다. 자, 그리고 퀸틴 그라임스. 퀸틴 그라임스 역시도 19.2%까지 오르고요. PJ 워싱턴도 18.1%, 3.2%나 증가합니다. 자, 데니얼 게포드 역시도 빅맨인데 1.7%가 올랐고요. 재밌는 건 클레이 탐슨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21.7에서 21.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데릭 라이블리 2세도 살짝 떨어졌고요. 막시 클리바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유시지 퍼센트가 다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치치가 엄청나게 볼을 소유하는 그런 이 헤비 볼 핸들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특히나 하디, 마샬, 디니디, 어빙, 그라임스까지 5명의 가드진들이 전부 다 유시지 퍼센트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돈치치가 있고 없을 때 넷 레이팅 디퍼런스, 이 차이를 보시면 초반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만큼 돈치치가 체중도 늘었지만 또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똑같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 시즌에 루카 돈치치 없을 때 댈러스의 승률이 6승 2패, 상당히 괜찮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 유무에 따른 댈러스 선수들의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카와 함께 했을 때 라이블리 2세는 차이가 없었고요. 퀸틴 그라임스는 1% 떨어졌습니다. 클레이 탐슨도 소폭 감소, 카이리 어빙도 감소입니다. 자, 그리고 막시 클리버는 2%가 떨어졌고 제이든 하디는 3%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니얼 게포드, 돈치치로부터 굉장히 많은 라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올리는 선수인데 4%나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지마샬도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4%, PJ 워싱턴 역시 마이너스 4%고요. 이 스펜서 디니디도 55%에서 51%, 4%가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시지 퍼센트는 높아졌지만 야투의 효율 자체는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유효 필드골 성공률 혹은 TS가 2%가 떨어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2.2% 하락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팀 득점이 약 한 10점 정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가 코트에 없을 때 댈러스는 전체 야투 시도 가운데 3점 슛 비중이 38%로 떨어져요. 돈치치가 뛸 때는 40% 이상이거든요. 결국 그만큼 돈치치가 많은 오픈 기회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치치가 없다 보니까 3점 슛 비중 자체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확률 높은 2점을 던지지만 그 2점의 오픈도 굉장히
낮다는 거죠,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TS가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가 없을 때 댈러스의 3점 비중은 27위에 불과하고요. 또 돈치치가 없을 때 댈러스의 동료들은 퀄리티 있는 슈팅을 던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치치가 빠져있는 동안 댈러스는 굉장히 높은 야투 효율과 그 다음에 야투 품질을 도모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점이 약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야투 효율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약점이 겹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는 이번 결장으로 인해서 올 시즌 퍼스트 팀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받지 못하게 되죠. 65경기 미만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24살 전까지 가장 올 NBA 퍼스트 팀에 많이 뽑혔던 선수가 누구였냐? 바로 루카 돈치치였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총 4번, 그리고 팀 덩컨은 4번, 앤서니 데이비스와 드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아이지아 토마스, 오스카 로버슨, 자, 바페티, 그리고 에드 맥컨리가 총 3번씩이었는데 그만큼 돈치치가 압도적이었죠. 루키 시즌 빼고 2년차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5년 연속 퍼스트 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기록은 깨지게 됐죠. 6년 연속은 어려워졌고요. 그만큼 돈치치가 2년차 때부터 얼마나 또 팀을 잘 먹여 살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살 통과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고졸 선수들이나 또 원앤던을 했던 듀란트 같은 선수들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NBA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죠. 자, 르브론이 15,251점, 듀란트가 그 뒤를 잇고요. 카멜로 앤서니 역시나 듀란트와 마찬가지로 원앤던 1학년 마치고 왔습니다. 자, 트레이시 맥그레디 고졸이었죠. 토론토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올랜도 매직 이적하자마자 평균 30점씩 때려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나 고졸이었고요. 루카 돈치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5살 전까지의 득점은 전체 6위인데 25살 전까지의 평균 득점은 1위죠. 28.6점을 돈치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루카 돈치치는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물론 자잘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는 첫 7시즌 동안 75경기 미만으로 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루카 돈치치는 첫 7시즌 동안 72경기를 초과해서 뛴 적이 없어요. 길게 빠지진 않았지만 또 반대로 출석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즌도 없다. 그리고 올 시즌에 처음으로 NBA 커리어 처음으로 한 달짜리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루카 돈치치의 신체 나이가 10대 초중반부터 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굉장히 빡세죠. 유로리그 뛰어야 돼. 그 다음에 자국 리그 뛰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자국을 위해서 국가대표 뛰어야 돼. 돈치치는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훨씬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체중이죠. 그렇다면 자, 돈치치가 이런 기록을 현재까지는 잘 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본인의 체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 루카 돈치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댈러스의 고투 가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카이리 어빙 2018-19 시즌 보스턴 셀틱스 시절 이후로 한 시즌 동안 60경기 이상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쓰러져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어빙은 많이 뛰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또 카이리 어빙의 부상 때문에 10경기, 15경기 연속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는 돈치치 없을 때 6승 2패를 기록을 했고 나지 마샬, 그 다음에 퀸틴 그라임스, 특히나 또 제이든 하디 이런 선수들처럼 돈치치가 빠졌을 때 제 몫을 해낸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빙까지 몸 상태 이상이 생기면 댈러스는 완전히 하위권 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찾아보니까 루카 돈치치와 그 다음에 카이리 어빙이 없었을 때 댈러스는 100번의 소유당 110.8득점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전체 라인업 가운데 꼴찌고요. 그리고 이 라인업이 심지어 가비지 타임이었고 상대 벤치, 특히나 서드 유닛들을 대부분 상대했을 텐데 이런 기록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빙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 어빙은 부상 전력이 화려한 선수고 그리고 어빙도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92년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빠지는 동안에 출전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빙에게도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돈치치가 쓰러지기 전만 하더라도 ESPN이 이 MVP 레더를 발표했을 때 돈치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돈치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찍어주는 스탯의 그 볼륨 자체가 있다 보니까 루카 돈치치가 어떤 선수와 함께 MVP에 올랐냐면 바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야니스, 그 다음에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요키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치치였는데 이 5명의 또 공통점은 바로 지난 시즌 퍼스트 팀 멤버라는 거죠. 그런데 돈치치가 가장 먼저 일단 올 NBA 퍼스트 팀과 그리고 MVP 레더에서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댈러스, 와일드 웨이스 소속이고, 그 다음에 같은 디비전의 멤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약진하면서 굉장히 뒤가 서늘한 상황이 됐어요. 돈치치가 빠졌을 때 댈러스가 잘 버틴다면 돈치치가 돌아오게 됐을 때 댈러스의 팀 전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반대로 돈치치가 빠졌을 때 어빙을 비롯해서 클레이 탐스처럼 나이가 든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몰렸을 때, 혹은 행여나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댈러스는 굉장히 힘든 연초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돈치치는 한 달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댈러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